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정년 퇴임한 가장을 남편으로 둔 60대 여성입니다. 시골 촌뜨기 출신 남편은 고등학교 진학도 포기한 채 도시로 상경해 이른 나이에 돈벌이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근면 성실한 것을 빼면 시체인 사람이라 첫 직장에서 정년 퇴임까지 이른 대단한 양반이죠. 정년 퇴임 전 남편이 농담 반 진담 반 했던 말이 있어요.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자연인이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게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산속에 집 하나 지어놓고 전기나 수도 같은 문명과 동떨어져 원시시대 사람처럼 사는 게 꿈이라나요? 저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응원한다고 가끔 들러 반찬이나 해다 주겠다고 되받아치곤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은근히 제가 따라 나서 주길 바라는 마음을 내비치곤 했고요. 하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 이때껏 산 사람으로 귀초는 꿈도 꿔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바글바글한 곳에서 편리한 문물에 몸 편히 마음 편히 사는 것이 좋은 사람이죠. 평생 우리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힘들게 돈 벌어다 준 공이야 높이 삽니다. 그렇다고 남편의 꿈인 원시 자연인 삶에 동참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든지 말든지 그건 남편의 즐거움이니 간섭할 생각도 없고요. 그런데 정년 퇴임 후 집에 있는 시간이 부쩍 늘자 자연히 텔레비전을 보는 시간도 많이 늘더라고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봐요. 단연 1순위 프로그램은 자연인 프로그램이었죠. 이야,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봐야겠는데. 직접 집을 짓고 수도도 만들어 쓰고. 저것 봐, 전기 없이도 저렇게 살아. 아유, 저게 뭐야? 참 사서 고생도 한다. 나이 들면 죄다 돈인데 눈 나빠지게 저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뭘 하겠다고. 이 사람아, 저런 데서 살면 눈 나빠질 일도 없지. 이렇게 TV도 없고 당신이 하루 종일 붙들고 있는 스마트폰도 없는데. 내가 또 뭘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들여다봐? 당신은 참 말을 해도 꼭. 이야, 저것 봐. 버섯을 재배해 먹고 땅에서 자연적으로 난 산나물을 캐다 먹잖아. 저런 게 진짜 채식이고 웰빙이지. 마트에서 무슨 친환경이니 뭐니 죄다 약 쳐서 파는 것을. 무슨 약을 쳐서 팔아. 그럼 왜 친환경이랑 일반 농산물 가격이 다른데? 하여튼 당신은 당신 생각하고 싶은 대로만 생각한다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말이. 저렇게 직접 재배해 먹으면 내 입으로 농약이 들어가지는 않나. 불안해 먹을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 우리 몸에 그 잔류 농약이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들어가는지 당신 몰라서 그래? 그런 거 다 따지고 살면 뭘 먹고 살아. 그게 몸에 그렇게 해로우면 도시 사람들 다 죽었게? 당신도 내내 도시에서 살면서 마트에서 사다 해 먹어도 여태껏 병원 가는 일도 없이 건강했으면서. 모를 일이지. 병이라는 것이 한순간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 어디 산속에 집 하나 얻어다 들어가 살까?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가시라고요. 나는 절대 이 집 떠날 일 없으니까. 남편은 전형적인 옛날 시골 남자 기질이 있어서 가부장적이고 아주 고집스러웠어요. 그동안은 성실히 돈 벌어다 주니 군말 없이 어지간하면 다 맞춰주고 살았지만 더는 참아줄 이유도 없고요. 남편은 정년 퇴직이라도 했지 나는 은퇴도 없는 전업주부 일을 해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산에서 합니까? 도시 마트에 가면 깨끗이 씻어 나온 농산물들이 천지인데 산에서 산나물을 캐다 다듬고 씻고 남편은 평생 부엌에는 밥이나 먹으러 오는 사람이라 뭘 몰라요.
음식 한 가지를 하려면 준비하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냐고요. 게다가 입맛은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남편은 밖에 나가서 먹는 것도 좋아하지 않아요. 제 입맛에 맞춰 요리해주는 맞춤형 요리사인 내 요리만 고집하지, 밖에 나가면 이것은 짜네, 저것은 너무 심심하네, 너무 다네, 정말 밥맛 떨어질 만큼 불평이 많죠. 그런 양반이 저 없이 산에 올라가 혼자 자연인 놀이 하겠습니까? 어지간하면 남편 의견 다 따라주는 제가 이번엔 절대 꺾이지 않을 것 같으니 입만 대빨 나왔죠. 뭐? 아빠 그래서 시위 중이야? 밥을 차려놔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말을 걸어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TV나 보고 있는 걸 보면 시위는 시위인가 보다. 참 웃긴다. 근데 아빠 같은 사람 꽤 있대. 정말? 무슨 바람인지 은퇴 후 자연인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문명이랑 완전히 떨어져 살지 않고 적당히 고립된 곳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 사는 재미가 있나 봐. 그것도 그게 맞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보니까 거진 다 혼자 그렇게 잘 살더만. 너네 아빠는 곧 죽어도 혼자는 안 갈 거다. 아빠는 그런 타입 아니야. 그냥 자연인병만 걸린 거지. 자연인병? 웃긴다. 그래, 아빠가 어떻게 그걸 버티고 살아? 아빠 매일 야구 없으면 안 되고 삼거리 족발집 냉채 족발에 소주 한 잔이 삶의 낙인 사람인데. 그러게 말이다. 남들 이야기니까 재밌어 보이고 캠핑하는 것 같고 그렇지. 가서 누굴 고생시키려고? 어휴. 아이들도 제 아빠 성향을 알아요. 아무리 시골 출신의 도시보다 촌생활을 더 선호하는 사람이라지만 텔레비전 속 자연인으로 살기는 어렵죠. 당장 귀촌하자고 해도 마다할 판에 무슨 산속 자연인 생활입니까? 말도 못 꺼내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자연인병은 더 깊어지기만 하더라고요. 무슨 어린아이가 모험을 꿈꾸듯이 자연인 생활을 그리니 뒤늦게 무슨 바람이 불어 그러나 싶었어요. 그래도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 문제는 절대 굽히지 않을 걸 알았는지 대놓고 요구하지 못하더라고요. 대신 하는 행동이 아주 유치하기 짝이 없어요. 혼자 술을 마신다든지 내가 같이 소파에 앉으면 갑자기 방에 들어가 버린다든지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든지요. 남자는 나이가 들든 안 들든 애라더니 애들도 안 할 행동을 하니 그저 기가 찼죠. 사실 시위를 해도 내가 해야 맞아요. 애들 키우면서 나도 노년에 비행기 타고 하와이, 유럽 이런 데로 여행 가는 게 소원인 사람이었거든요. 넌지시 참 좋겠다, 가고 싶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애들 다 결혼시키고 퇴직하면 같이 여행이나 다니자고 했어요. 그게 다 공수표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입 싹 닦은 거죠. 그렇다고 누가 이기나 보자고 내버려 두는 것도 제 성미로는 견디기 어려워 결국 앉혀놓고 결판을 냈어요. 나는 당장 어디 촌마을에 가서 귀촌을 하래도 못해.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잖아. 나는 여기에 친구도 있고 애들도 있어서 만나고 싶을 때마다 만날 수 있고 공원도 있고 편의시설도 많아서 떠나고 싶지 않은데 당신 고집에 따라가야겠어? 요즘 시골도 다 살만해. 읍내 조금만 나가면 어지간한 것들도 다 있는데 당신은 너무 시골을 무시해.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 성향이 그렇다는 거야. 나는 답답해서 못 살아. 여러 사람이랑 어울리고 부대끼는 거 좋아하는 내가 거기 가서 뭐래? 당신 곁에서 농사나 짓고 밥이나 하란 말밖에 더 돼? 그리고 당신은 엄밀히 말하면 자연인이 되고 싶은 거잖아. 평생을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내 취미 하나 없이 살아봤으면 그 정도는 좀 따라줘라.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잖아.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뭐가 취미가 없어. 등산에 낚시에 가끔 정환 씨랑 우석 씨랑 간 건 뭔데?
어쩌다 한번 그거 가는 게 무슨 취미야. 일 그만두고 시간 많아지면 나도 산속에 내가 원하는 대로 집도 꾸며보고 조용히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까 가라고. 당신이 그게 꿈이라는데 나는 안 말려. 가끔 가서 반찬이나 가져다 줄게. 가서 살아. 부부가 일심동체인데 어떻게 떨어져 살아? 내가 가면 당신도 가는 거지. 아이고, 남들은 노년에는 고생 좀 덜 시켜주겠다고 아양을 떤다는데 어떻게 된 게 내 팔자는 노년이 더 막막해? 당신 잊었어? 퇴직하면 나 하고 싶다던 여행 같이 하면서 살자고 했잖아. 그럼 그렇지. 하와이는 무슨, 유럽은 무슨. 가서 누굴 고생시키려고 자연인 타령이야? 여행도 가. 가는데 일단 거주지를 옮겨보자는 거지. 봐라, 지금 이 거실만 해도 사는데 하등 필요가 없는 것들뿐 아니냐. 저 액자며 장식품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건이야. 하물며 지금 이 소파도 사실 없어도 그만이잖아. 사람이 사는 데는 그렇게 많은 돈과 물건이 필요하지 않다는 걸 몸소 체험해보며 사는 거지. 체험은 무슨. 나는 저 액자도 장식품도 그리고 이 소파도 다 필요한 사람이야. 다 필요 없으면 마누라도 필요치 말고 그냥 가셔. 아니, 당신은 뭐 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반대야. 웃기시네. 누가 보면 당신은 해본 줄 알겠어? 말은 쉽게 하는데 당신 그거 쉬울 것 같지? 당신도 못 버텨. 핸드폰 데이터도 안 터지는 곳에서 당신이 야구도 없이 친구도 없이 살겠다고? 참나. 당신이 뭘 알아? 내가 그동안 하고 싶은데 못해 그렇지. 그렇게 살려면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어. 아니, 내가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아. 당신이 전기도 수도도 안 나오는 산속집에서 군불 떼면서 살 수 있다고? 하참나, 내가 장담하는데 당신 절대 못 버텨. 뭐? 버티는지 못 버티는지 당신이 어떻게 확신해? 내기라도 해. 뭐 내기? 무슨 내기? 내가 전기도 물도 안 나오는 산속집에서 삼시세끼 다 해먹고 버티면 이 집 팔고 이 산에다 집 짓고 사는 걸로 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왜? 못하겠어? 막상 내기하자고 하니까 내가 진짜 할까봐 걱정이 되나 보지. 괜히 무시했나 싶지? 아니, 하도 말이 안 돼서 기가 차서 그러는 거야. 못하면 어쩔 건데? 못하면 당신 뜻대로 해. 그럼 못하면 이혼해. 1년 동안 산속집에서 삼시세끼를 자급자족하면서 살면 당신 말대로 자연인 마누라가 되든 귀촌을 하든 따라줄게. 근데 못하면 이혼이야. 이 집은 내 거고. 뭐 이혼? 아무리 그래도 이혼을 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왜? 못하겠어? 자신 없음 말도 꺼내지 말든지. 그래, 해. 당신은 하여튼 사람을 그렇게 은근슬쩍 무시하는 게 있어. 내가 하라면 못할 것 같지? 당신이 뭘 알겠어. 내가 16가지 산에서 지게 지고 나무에다가 식구들 방에 군불 떼주는 선수야. 하도 남편이 강하게 나오기에 저도 모르게 세게 나가긴 했는데 막상 지르고 나니 시원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남편이 성공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 같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16 시골 촌뜨기가 수십 년 도시 생활하면서 얼마나 변했는지 스스로도 모를 테죠. 1년이 웬 말입니까? 한 달만 버텨도 사실 그 옥이 대단하다 박수 쳐줄만 하죠.
틀림없이 제가 이길 것이 분명한 내기에 아이들도 벌써부터 진짜 이혼할 거냐 그 말만 묻는 걸 보면 빤한 결과죠. 이혼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긴 했지만 막상 이혼을 질러놓고 나니 그것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노년의 재산 분할 확실히 받아 저도 저 고집불통 남편에게서 벗어나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욕심도 들었고요. 요가 같은 것도 돈 주고 좀 배워보고 싶은데 남편은 그런 걸 왜 돈 주고 배우냐는 사람이에요. 문명과 변화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것은 곧 죽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고요. 이참에 이혼이나 해서 하고 싶은 것도 배우고 남편 눈치 없이 외출하면서 밥도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해야겠다 했어요. 저도 남편 못지 않은 오기로 시작한 내기였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 싱글벙글 웃음만 나더라고요. 남편의 집은 아는 사람에게 물어 발품을 팔아 얻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는 2시간 거리였고 마을에서도 30분은 산을 타야 있는 진짜 시골 산속집이었죠. 몇 해 전까지만 해도 할머니 혼자 사셨다던 그 집은 정말 오래되고 낡은 집이었어요. 아궁이가 있는 부엌이 따로 있어 신발을 신고 방 밖으로 나와야만 하는 구조였습니다. 방이랄 것도 형편이 다르지 않아 벽은 흙에다 벽지를 발라 울퉁불퉁했죠. 장판은 아궁이와 가까운 자리부터 까맣게 타서 맨바닥이었고 문도 심지어 나무 문살 달린 문인 거예요. 오래전에 창호지를 씌운 흔적이 있지만 지금은 세월이 흘러 까마득히 먼 옛날 달력이 대신 붙어 있더라고요. 겨울이면 우풍이 얼마나 있을지 뻔히 내다보이는 그런 옛날 집이었어요. 마루 밑에는 쓰다만 장작이 쌓여 있었고 마당으로 작은 텃밭이 하나 딸린 대문도 없는 집이었고요. 그나마 전기는 쓰시고 사셨는지 방마다 전선은 연결이 되어 있었는데 문제가 있는지 전기가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좀 뜨악했어요. 아직도 이런 집이 남아있구나 싶었거든요. 슬쩍 남편을 봤더니 남편도 막상 보고 좀 놀란 것 같기는 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이 꿈꿔왔던 자연인의 삶에 적합한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굉장히 흥미있는 표정이더라고요. 아, 이런 건 내가 손 좀 봐도 되는 거죠? 손을 좀 보든, 부숴서 다시 짓든 마음대로 하세요. 어디 하나 부셔줘도 티도 안 날 집인데 뭘 손 본다고 한들 문제도 없지. 이 집 할머니 가시고 자식들도 보고 고개 절레절레 내줬고는 한 번은 안 와본 집이에요. 난 이걸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어 많이 놀랐어요. 집은 할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자식들도 손을 놓고 있는 곳이라 마을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마을과 거리가 되기도 하니 관리할 것은 없고 가끔 문이나 제대로 잠겨 있는지 오가며 확인만 한다더라고요. 담도 대문도 없다 보니 가끔 정체 모를 불황자들이 들어오기도 한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집을 무려 1년이나 빌리겠다는 도시 사람이 나타났으니 놀랄만도 하죠. 요즘 사람들이 살만한 집이라고 하면 마을에도 널렸을 텐데 전기도 수도도 들어오지 않는 집을 찾으니 말이에요. 스마트폰은 하고 싶어도 전파가 잘 터지지 않는 곳이었고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전화는 가지고 있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할 거면 제대로 하겠다고 핸드폰마저 저한테 맡기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나 나면 어쩌려고. 어차피 전파도 안 터지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집에 핸드폰 가지고 있으면 뭐해? 당신이 그랬잖아. 내가 핸드폰 없이는 못 버틴다고. 어차피 일주일에 한 번은 제가 올 생각이었으니 보조 배터리라도 들려서 핸드폰을 줘야 하나 싶었는데 그냥 말았어요. 지금이야 시작하기 전이니 아쉬울 거 하나 없이 그저 호기롭겠지만 살다 보면 생각이야 달라지겠죠. 남편이 그 집에 들어가면서 가지고 들어간 것은 이불과 베개, 수저와 냄비, 그릇, 쌀이 전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해다 주겠다고 했더니 농작물이 자랄 때까지만 최소한의 원재료만 달라고 하더라고요. 귀촌하든 자연인이 되든 결국 요리는 죄다 내 차지가 되어서 내 고생이 더한다는 불평에 따른 시위였던 거죠. 내가 자기를 따라와도 자기가 음식을 알아서 해먹으면 고생이랄 것도 없으니 핑계대지 말라고 하고 싶은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 말대로 양파, 버섯, 산나물 같은 것을 장을 받아가 줬죠. 정말 괜찮겠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웃기지 말고 얼른 가. 이것만 있어도 충분히 살아. 옛날에는 다 이러고도 살았어. 살기야 살겠지. 막상 또 그 집에 놓고 온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좀 그랬지만 애도 아니고 어쩌겠습니까. 어디 이번 기회에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쓸데없는 고집 좀 내려놓게 되기를 바랄 수밖에요. 일주일은 버티려나 했는데 황당하게도 남편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이틀 만이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핸드폰으로 지역번호로 된 전화를 보고 놀랐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났나 하고요. 여보, 나야. 무슨 일이야? 이 번호는 또 뭐고? 당신한테 부탁 좀 하려고 마을회관에 내려왔지. 왜? 무슨 일이 있어? 그게 아니라, 뭔데? 뜸들이지 말고 말해. 후레쉬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후레쉬? 밤도 밤인데, 거기가 또 산속이라 달빛도 잘 안 들어오는 이 칠흑 같은데, 화장실 가기가 좀 그래서. 네, 화장실 가기 무서워 밤에 불빛이 필요하다는 연락이었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옛날 사람처럼 잘 산다더니 하는 빈정거림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어요. 화장실이 따로 있는 집이에요. 그것도 오래된 푸세식이라 밤에는 위험하긴 합니다. 그래도 반칙은 반칙이죠. 문명 하나 없이 산속에서 0에서 시작할 수 있다던 사람에게 벌써 몇 번의 편의를 봐주었나요? 나중에 버티더라도 구실로 남겨두기로 하고 일단은 원하는 대로 후레쉬를 가져다 줬습니다. 가봤더니 이틀 만에 참 가관이에요. 밥해 먹은 그릇과 냄비는 제때 씻지 않아 밥풀이 다 늘어붙어 있고 타담한 잿가루가 바람에 날리고요. 날도 더운데 아궁이에 불 때면 방이 뜨거워져서 여름엔 아궁이나 가마솥은 쓸 수도 없는 구조였죠. 그래서 휴대용 가스렌지야 있기야 해요. 근데 본인이 문명과 떨어져 살겠다고 했으니 못 쓰고 마당에 불을 지펴 그 위에 냄비를 얹어 밥을 해 먹었겠죠. 게다가 마중 나온 꼴을 보니 다리를 저는 거예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 나왔는데 너무 어두워 화장실까지도 못 가고 그냥 집 주변에다가 볼일을 봤나 봐요. 그러다 느닷없이 들린 고라니 소리에 놀라서 그만 허우적대다가 발목을 접질렸답니다. 병원은 가봐야 하지 않겠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병원은 무슨. 당신이 지금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 뭐 테이블도 만들고 의자도 만든다더니 밥은 또 어떻게 해먹게. 이것도 저기 계곡물 바다다가 설거지해야 하는 거 아니야? 참 말 많네. 됐으니까 이제 가. 아니 뭐 내 밥이라도 얻어먹으려고. 됐어. 밥이랄 것도 없이 그냥 죽처럼 해서 먹었겠죠. 평생 누가 해준 밥이나 먹었지 스스로 밥 해먹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냄비로 뭐 얼마나 맛있는 밥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돌아왔는데 그 후로도 남편에게 연락이 오는 주기가 좀 잦다 싶은 거예요. 사람도 안 만나고 문명도 없이 산다는 사람치곤 너무 자주 마을에 내려와 마을 회관에 신세를 지는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은근슬쩍 요구하는 사항도 많아지는데
이게 무슨 남편이 말하던 자연인의 삶인가 싶었어요. 물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자연인들도 삶의 모습이 다양하긴 하죠. 근데 애초에 남편이 자신만만하게 내기에 앞세웠던 삶은 정말로 거의 원시 부족민들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손도끼, 발전기, 전기밥솥, 물통, 게다가 휴지까지 인간이 쓸데없이 사용하는 물건 때문에 지구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환경오염이 된다고 하던 사람이 휴지라뇨. 아이고, 왜 그냥 전기를 끌어다 쓰지? 뭐? 이게 무슨 원시 자연인이야? 은근슬쩍 현대문명 혜택은 다 가져다 쓰면서 발전기는 왜 그냥 사람 불러다 전기 공사나 해서 쓰면 편할 것을 그냥 불편하게 사는 체험하는 거야? 게다가 무슨 휴지? 그렇게 나온 쓰레기는 어쩌게? 땅에 파묻게? 그거 불법이야. 아이 진짜? 고작 그거 좀 가져다 줬다고 생색은? 생색이 아니라 당신이 이거 엄밀히 말하면 반칙이야. 당신이 말하던 그 자연인 생활이 이런 거야? 할 거면 제대로 해야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이거 가져다 달라 저거 가져다 달라. 아이 그래 됐다 됐어. 가져가라 가져가. 결국 남편은 자기가 생각해도 민망한지 되려 성을 내며 애써 가져온 물건을 내팽개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그럼 두고 갈 줄 알았나 본데 전부 다 다시 가져왔습니다. 남편은 절더러 제가 도시에 살면서 작은 것에도 소중한 줄 모른다고 하지만 모르는 말이죠. 남편이야말로 이번 기회에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을 겁니다. 남편 인생의 낙 중 하나가 아들 손주 데리고 야구 보고 저녁에 같이 술 한잔 하는 거예요. 아들은 멀리서 살아 그런 기회가 쉽지 않은데 그 고집에 이번 여름은 그 기회가 물 건너간 거죠. 말은 안 했지만 아마 속이 탈 겁니다. 한창 자기가 응원하던 야구팀이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데도 그것도 못 보고요. 그래서 아빠는 아직도 버티고 있는 거야? 그러게 말이다. 그래봤자 얼마 못 갈 거니까 두고 봐라. 누굴 닮아 저렇게 똥꼬집인지. 엄마는 시골 가서 살 생각은 없고? 없어. 시골살이 아무나 하는 줄 아니? 얼마나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데. 엄마는 너네 외가에서 평생을 편하게 살다 너네 아빠 만나서 생고생하면서 살았어. 시골까지 가면 날 또 얼마나 부려먹고 고생을 시키겠냐? 남들은 다 늙어 마누라 편하게 해주겠다고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기도 돌려주고 한다던데 대체 너네 아빠는 왜 저러는지 몰라. 그래도 아빠가 술이나 도박 같은 문제는 없잖아. 그걸 말이라고 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진작 갈랐었지. 왜 화를 내고 그래. 재밌잖아. 여지껏 우리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고생했는데 엄마도 적당히 맞춰줘. 그러는 나는 뭐 먹고 놀았니? 너네 아빠가 벌어다 준 돈으로 너네 삼남매 낳아서 먹이고 입힌 게 나야. 아빠가 손 하나 까딱한 줄 알아? 너네 아빠는 정년이라도 있지. 나는 이게 뭐냐? 알았어. 나는 그냥 아빠가 오죽했음 저렇게까지 하나 싶어서 그런 거지. 어휴, 누가 공성태 아들 아니랄까봐 똑같아. 어떻게 넌 엄마 마음을 그렇게 모르니? 너네 아빠 장단 맞춰주고 팔자에 있음 지워버리고 싶은 그 생고생을 하고 살란 말이야? 알았어. 알았다고요. 딸들은 절대 져주지 말아라. 아빠 고생 한번 해봐야 한다 그러는데 아들은 어쩜 저러는지요. 편애한 적은 없어도 장남의 아들이라고 더 신경 써서 키워놨더니 저렇게 속 없는 소리를 합니다. 한평생 밖에서 일한 아빠가 안쓰러워 그 꿈을 따라주자고 같이 가서 고생할 엄마의 삶은 보이지 않는 것이죠.
한 번만 더 그런 소리 하면 며느리랑 손잡고 같이 산속에 보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두었어요. 다시 방문한 남편의 산속집은 그새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정리를 해서 뭘 좀 심어둔 것인지 텃밭은 다 갈려 있었고 집이 대체로 좀 깔끔해졌더라고요. 그래봤자 낡은 집이라 주변 잡초들 뽑은 것이 전부이긴 하지만요. 제대로 먹지 못한 채 내리 쉬지 않고 일을 했을 테니 그 사이 살도 좀 빠졌습니다. 건강하게 살이 빠졌으면 더 나았을 텐데 그 한여름 떼약볕에 얼굴이 그새 다 타서 영 볼품이 없더라고요. 일을 해서 밥맛은 좋았는지 그새 쌀이 다 떨어졌다고 쌀 좀 가져다 주라길래 10kg짜리 하나 사서 들렀죠. 전기도 냉장고도 없으니 그때그때 해먹어야 하는데 삼시세끼 차리는 게 귀찮아 하루 두 끼만 먹는다더라고요. 삼시세끼 차리는 것이 귀찮다는 말이 어찌나 고소했던지요. 찬이네 왔다 갔어. 며칠이나? 이틀. 아이, 그럼 좀 둘렀다 가지 그냥 갔대. 아유, 애들도 있는데 여길 데려와서 뭐해? 제대로 앉을 자리도 없는데. 없긴 왜 없어. 내가 싹 청소해 놓았는데 애들도 저 계곡물에 몸 담글고 놀면 얼마나 좋을 거야. 계곡은 무슨? 당신 들어가면 겨우 정강이만큼이나 차? 몸 하나 풍덩 담글 곳도 없는 졸졸 개울물이지. 당신이나 고생해. 뭐하러 애들까지 불러서 고생시켜? 날도 더운데. 그래도 내가 여기 와 있으면 좀 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왜? 왜냐니? 아빠가 어떻게 사나 그런 것도 좀 봐야지. 안 봐도 뻔한 걸 뭐하러. 그럴 일도 없겠지만 혹시나 나중에 내가 당신 따라 이 집으로 이사하면 그때는 와보겠네. 그래서 뭐 하다 갔는데? 할 것도 없지. 당신 있었으면 같이 야구나 보러 갔겠지만 그냥 밥이나 밖에서 사 먹고 갔어. 애들 사이에 유명해졌다던 식당이 이때서 가봤는데 맛있더라고. 민물 매운탕인데 개운하니 좋아. 그러고 보니 당신 야구는 안 보고 싶어? 당신 좋아하는 팀 성적 좋던데. 찬이 말로는 선수 하나가 물건이래. 누가? 몰라. 들었는데 잊어버렸어. 아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잊어버려. 제대로 좀 기억해뒀다 이야기해줘야 할 거 아니야. 왜? 왜냐니? 좋아하던 야구도 못 보고 사는 남편한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웃기네. 여보, 정신 차려. 당신 그거 다 필요 없다고 여기 들어와서 이러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 말하는 그 자연인 중에 TV 붙들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됐어? 당신 여기서 살면 야구도 없는 거야. 그런 걸로 괴로워서 어떻게 자연인 삶을 살겠어? 뭐? 내 말이 틀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당신 여기서 살면 앞으로 애들 보기도 어려워. 명절이라고 애들 불러다가 뭐 밥이나 한 끼 제대로 먹이겠어? 우리 애들이야 자기 아빠니 어쩌겠어. 근데 며느리 사위의 손주들까지 그 불편을 감수하면서 부를 수 있겠냐고. 남편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러고는 제가 있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는 듯이 쌀을 냄비에 부어 물이 있는 계곡으로 가요. 삐진 채로 시위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두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남편이 자처해서 불편하게 살고 있지만 제 삶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우선 남편이 없으니 삼시세끼 새밥을 챙길 필요가 없어 정말 편해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 내가 원하는 때에 맞춰서 식사하는 게 얼마만인지 기억도 안 나요. 남편은 음식에 까다로웠거든요. 한번 음식을 많이 만들어 연 이틀 먹자고 하면 남편은 먹을 게 없다며 수저를 놓고 일어나 버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얼마나 얄미운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반찬 하나 만들어 놓고도 오래 먹을 수 있고 한 번 만들어 나흘을 먹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람 하나가 없으니 자연히 빨랫감도 줄고 제가 제 일을 하다가도 뭐 챙겨줄 필요가 없어 정말 편했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다가도 저를 불러 뭐가 먹고 싶다고 하면 저는 그 길로 장부터 봐야 했거든요. 남편이 없으니 여행이 없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편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실패하길 바랄 수밖에 없었죠. 사실 저는 그때부터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한 번씩 찾아갈 때마다 저러다 죽지 않을까 싶지만 또 고소하기도 했고요. 어제 오랜만에 인숙이가 왔더라고. 인숙이? 당신 천안 친구? 여름 휴가 놓쳐서 어디라도 와야겠다 싶은데 내 생각이 났다면서 우리 집에서 자고 갔어. 좋았겠네. 좋았지. 당신 좋아하는 그 족발집 냉채족발 시켜다가 소주 한잔 하면서. 당신 술 안 좋아하잖아. 한 잔만 했어. 그래도 오랜만에 친구가 왔는데 장단 맞춰줘야지. 인숙이 술 잘하잖아. 당신 없으니 그 집 냉채족발도 진짜 오랜만이었는데 진짜 맛있더라. 잘하긴 잘해 그 집이. 인숙이 집에 가는 길에 또 포장해 갔어. 다음 주 주말에는 유원이네 내려온다는데 찬이네랑 갔던 그 민물 매운탕집 갈지 싶어. 국물이 시원하니 딱 당신이 좋아할 맛이던데. 남편은 영 대꾸가 없더라고요. 네, 또 삐진 겁니다. 그럴 줄 알고 말하긴 했지만 무슨 말을 해도 다 곱깝게 들리는 거겠죠. 자존심이 상하고 화낼 구실이 없으니 말은 못해도 짜증이 나도 엄청 났을 겁니다. 은근 고소함에 자꾸 입꼬리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빠르게 남편 텃밭으로 화제를 돌려 물었죠. 어머, 근데 이거 뭐 심어 놓은 거야? 뭐가 자라긴 했네. 저건 양파, 파, 깻잎, 고추. 뭘 많이도 심었네. 근데 이 속도로 자라면 언제 먹어? 당장 먹을 건 있고? 알아서 잘 먹고 있으니 냅둬. 이건 뭐 자라도 뭘 어떻게 해 먹을 건지. 아, 맞다. 이거. 이게 뭔데? 소금, 설탕, 간장. 이 정도는 봐줬다. 그래도 사람이 염분은 제대로 섭취해야지. 괜히 나중에 병원비가 더 들까 싶어 최소한의 양념만 가져다 준 거예요. 그 자존심에 됐다고 할 법도 한데 은근히 마다하지 않고 받는 것이 웃겼습니다. 그동안 작물이 자라기 전까지 먹으라고 사다 준 채소들을 생으로 먹거나 데쳐서 먹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한 달을 겨우 버티나 싶었는데 놀랍게도 남편은 2달 가까이 버티고 있었어요. 포기하려나 싶은 순간 농작물이 자라 수확의 맛을 보고는 좀 더 버티더라고요. 계곡물을 길어다가 끓여 먹고 샴푸나 비누 없이 씻는 것에도 익숙해진 모양이고요. 그게 제겐 약간의 문제가 된 겁니다.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결국 극한의 상황에 놓이게 되더라도 어떻게든 사라지잖아요. 남편의 삶이 딱 그랬어요. 편하게 살다 완전히 극한에 몰린 삶이었는데 그런데도 어떻게든 사라지니까요. 그 똥꼬집으로 밀어붙인 결과였죠. 그러다 보니 점점 기세등등해지고 뻔뻔해지더라고요. 어때? 달지? 이게 그냥 마트에서 파는 그런 양파가 아니란 말이야. 똑같아. 종자가 같은데 무슨. 이 사람아, 종자가 같다고 맛도 같은 줄 알아? 어떤 토양에서 어떻게 키웠는가에 따라 또 다르다고. 이거 자잘해가지고 어디다 내다 팔기도 힘들겠네. 모르는 소리 하시네. 농약 없이 키운 양파라 그래. 적당히 쳐서 건강하게 자란 거면 괜찮지. 당신은 무슨 약 쳐서 먹는 음식은 죄다 독이라도 들은 것처럼 굴어?
그게 체내에 자곡자곡 쌓인다 이거야. 당신 긴장 좀 해야겠어. 뭘? 이러다 1년 훌쩍 넘을 것 같은데 미리 시골살이 체험하면서 익숙해져야 되지 않겠어? 참나, 채우고나 말해.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당신 반칙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1년으로 되나? 그게 무슨 말이야? 왜 화를 내고 그래? 당신 지금 말 바꾸는 거 아니야? 1년 버티면 된다더니 1년 가지고 모자라다고? 아니, 당신이 양심이 있으면 봐봐. 주변에 지금 당신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가져다 쓴 물건들이 한두 개야? 내가 애초에 허용한 범위를 한참 넘었잖아. 당신 지금 이만큼 버티고 있는 것도 다 내 덕이야. 양념이며 식용유에 참기름까지 있으니 재배해 먹은 채소로도 먹고 살만하잖아. 그치? 그럼 다 가져가. 이까짓 거 없어도 그만이다. 또 객기 부린다. 당신 지금 몰골이 어떤 줄 알아? 모르긴 몰라도 아마 10kg는 빠졌을 거야. 내가 이 정도도 안 챙겨다 줬으면 당신 지금 저 도끼들 힘이나 있을 것 같아? 이럴 셈으로 이것저것 챙겨다 준 거야? 뭘 또 얼마나 봐주고 챙겨다 줬다고, 참나. 좀 적당히 해. 앞으로 추워질 텐데 여름이야 그렇다 쳐도 당신이 무슨 수로 이 산골 추위를 버틸 거야? 왜 못해? 미리 나무 해다 놓고 장작 패고 하면 되지. 그 추위에 밖에 나와서 삼시세끼 해먹고? 해먹지. 당신 그 모든 게 갖춰진 부엌에서 편하게 새끼 차리는 거 가지고 유세란 유세 다 떠는데 내가 해보니 그거 별것도 아니야. 뭐? 당신 없어도 이렇게 잘 해먹고 살잖아. 그러니 그놈의 부엌일 가지고 유세 좀 그만 부리라고. 이번 계기로 정신을 좀 차리고 제공을 좀 알아주려나 했더니 또 이렇게 자존심을 부리는 겁니다. 빈정이 상해 못 봐주겠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애들 아빠라고 산 세월이 있으니 짠에 이것저것 편의를 봐준 제 잘못이죠. 그래서 앞으로 2주에 한 번씩이나 오겠다고 선언하고 그대로 와버렸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뻔질나게 마을회관에 찾아가 전화를 하는데 이젠 그마저도 뚝 끊어버렸죠. 그렇게 원래대로라면 일주일째에 갔어야 했는데 안 갔어요. 어디 그렇게 좋다는 산속 자연인 생활 실컷 해보라면서요. 그런데 그 다음날 어김없이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럼 그렇지 하고 고소해하면서 받았더니 마을 사람이에요. 공성태 씨 집이죠? 네, 그런데요. 공성태 씨 일로다가 연락드립니다. 네, 혹시 무슨 일 있나요? 지난밤에 멧돼지가 그 집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간 모양이에요. 네? 멧돼지요? 그래서요? 멧돼지 피해 마을로 내려오다 크게 넘어져서 많이 좀 다쳤어요. 네? 우리가 병원을 데려다줘서 치료는 했는데 한사코 다시 산에 간다고 해서요. 당분간은 아무래도 힘들지 싶은데요. 아, 네. 일단 제가 갈게요.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대문도 담도 없다 보니 가끔 멧돼지가 그렇게 내려와서 할머니가 살았을 때도 골치가 아팠다고 해요. 멧돼지가 내려올 거라는 예상을 못한 것은 아니지만 막상 마주하니 그렇게 크고 힘이 셀 줄은 몰랐던 것이죠. 자다가 인기척이 들려 슬쩍 문을 열었다가 아주 기겁을 한 겁니다. 차라리 집안에나 조용히 있을 것이지 겁이나 피해보겠다고 슬쩍 나왔다가 산길에서 곤두박질 친 거예요. 크게 다친 것은 아닌데 여기저기 상처가 많았고 이번엔 손목을 접질려서 손목에 부목을 댔더라고요. 그러고 마을 회관에 누워있는 꼴을 보니 안쓰럽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한 것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와. 어딜? 집에 가야지. 안 가.
당신 또 무슨 소리를 하려고? 일단은 집에 왔다가 다시 오면 되잖아. 그걸로 또 어떻게 산에 올라가려고? 그냥 일단 잠시 멈춘 거야. 나중에 못 버텼니 어쩌니 딴소리 하지 마. 알았으니까 나오라고. 그렇게 가기 싫다는 남편을 어거지로 집으로 데려왔어요. 가기 싫은 것은 아닌 것 같았지만 모양새로는 그랬죠. 일단은 나중에 내기의 결과에 따라 내가 할 말이 많아지겠지만 몸이 다친 사람을 산속에 두고 오긴 힘들었어요. 일단 집에 와서 씻으라고 하니 갑자기 거실 화장실로 들어가더라고요. 안방 화장실에는 샤워기만 있고 거실 화장실에는 아직 욕조가 있어요. 반신욕에 취미가 있던 둘째 딸이 시집가기 전까지 같이 살아서 그대로 둔 것이죠. 늘 안방 화장실에서 씻던 양반이 거실 화장실로 들어가더니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몸을 푹 담가요. 그러고는 한참을 안 나오더라고요. 여름 내내 차디찬 계곡물로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살았으니 따뜻한 물에 비누칠까지 얼마나 개운하겠습니까? 그리고는 자연스레 냉장고를 열어 맥주를 찾는 거예요. 맥주 없어. 당신도 없는데 술 안 사다 놨지. 술이 없다니까 별말은 안 하는데 아쉬운 눈치였어요. 그게 저는 참 웃기고 황당하더라고요. 자연인 생활에 익숙해져서 산속에서도 살 수 있다던 양반이 도시 오자마자 순식간에 예전의 생활로 돌아가는 게요. 혼자 살다 보니 식재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점심으로 무랑 생선을 넣고 좀 졸였어요. 밥을 3공기나 먹더라고요. 남편이 입맛이 까다로운 거지 양이 많은 것은 아니라 저도 적잖이 놀랐습니다. 무리하지 마. 갑자기 그렇게 먹어서 몸에 좋을 거 하나 없어. 양이 늘었어. 힘쓰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밥해 먹을 때는 그냥 한 끼에 한 솥씩 먹어서. 그렇다고 이걸 다 먹겠다는 거야? 아이고 그냥 줘.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남편 먹는 걸 보니 참 뭔가 변하긴 변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좀 긍정적인 변화였는데 반찬 투정을 하지 않더라고요. 장 보러 나가는 게 귀찮아 점심에 했던 생선조림을 또 줬는데 군말 없이 먹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까 먹고 또 먹으라는 거냐, 집에서 밥하는 주부가 왜 연구를 안 하냐 별소리를 다 했을 텐데요. 밖에 나가 맥주 사들고 와서 야구도 보고 안주 먹고 물 만난 고기처럼 그래요. 진짜 자연이 좋고 문명의 혜택 없이 사는 사람이면 집이 불편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자연인이니 뭐니 그런 욕심 없이 문명 갖춰진 시골살이 한번 해보고 싶다 솔직히 말했으면 또 몰라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안 갈 것 같으니 불인 객기에 괜히 자기만 힘들어진 거죠. 일단은 그렇게 지켜봤습니다. 반찬 투정 없이 알아서 차려준 대로 먹고 저녁에는 좋아하던 냉채족발 시켜다 소주 마시며 야구 보고 그랬어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켜보다 말을 꺼냈죠. 이제 안 가? 몸도 이제 나은 것 같은데. 갈 거야. 언제? 간다고. 왜 그렇게 사람을 닥달해? 닥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편해 보여서 그렇지. 이참에 그냥 포기하는 게 어떤가 해서. 포기? 참나. 안 그래도 내일 가려고 했어. 이번에 갈 때는 구급상자는 가져가. 챙겨놨으니까. 그래도 생존이랑 직결된 문제인데 그 정도는 있어야지. 아이고 고맙네. 멧돼지 무서워서 어디 밥이나 해먹겠어? 가자마자 울타리 작업할 거야. 남편은 못내 아쉬운 것 같았지만 그 자존심에 계속 버티고 있기도 어려웠겠죠. 결국 다음 날 남편은 구급상자 하나만 가지고 다시 떠났어요.
밭이 쑥대밭이 돼서 먹을 거나 있겠냐는 말에도 응수하지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요, 그 생활이 좀 길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남편이 오랜만에 와서 한 방에 누워 자는데 은근 불편한 거예요. 다 늙어 각방 생활하는 부부도 많다더니 왜 그런 줄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혼자 살던 집에 남편 하나 다시 들어왔다고 왜 그렇게 집이 답답하고 꽉 차게 느껴지든지요. 이혼해도 그만이라지만 계속 살 거면 얼른 정리하고 들어와야지 성공하더라도 마음이 떠서 못 살겠다 싶은 거예요. 적당히 하고 그만 들어오라고 할 참에 딸이 자기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고 같이 가자더군요. 진짜 아빠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 이번에 왔다 가서 아마 더 힘들면 힘들지 쉽진 않을 거다. 왜? 재충전하고 갔으니 더 쉬운 거 아니야? 그동안 그렇게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갔으니 더 불편하게 느껴지겠지. 왜 그렇게 고집부리나 몰라. 아빠 실패하면 엄마 진짜 이혼할 거야? 그러고 싶은데. 아빠 없이 살아보니 편하다 이거지? 이렇게 편할 줄 알았으면 진작 갈라서 볼 걸 그랬다 싶다. 말년에 편하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더 불편하게 살라고 등 떠미는 남자랑 뭐하러 사니? 행여나 윤서방은 그럴 일 없겠지만 너 불편하게 하거든 미련두지 마. 아유,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아빠처럼 저러면 절대 못 살지. 제가 몇 번 사진을 찍어 보내주긴 했지만 남편이 사는 집을 직접 와서 본 딸은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한낮에 왔는데도 산속이라 어쩐지 으스스하고 어디선가 불쑥 산짐승이 튀어나올 것 같은 불안에 밥이나 먹겠냐고요. 해가 지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다고 하자 해가 지면 그냥 잔다고 대답하는데 웃겨 죽는 줄 알았어요. 텔레비전을 좋아해서 저녁에 야구를 시작으로 밤늦게까지 드라마, 뉴스, 영화까지 보다 자정에 자는 사람이었거든요. 뭐 그게 몸에는 더 좋을 것 같지만 못 본 사이에 살이 쪽 빠진 모습에 딸도 이건 아니다 싶은지 설득하더라고요. 아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지금 아빠 무슨 어디 섬에 갇혀서 강제 노역하다 온 사람 같아. 뭐? 이것도 해본 사람이나 하는 거지. 아빠같이 평생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버텨? 진짜 어마어마하게 탔네. 살은 또 얼마나 빠진 거야. 나도 어렸을 땐 이 정도 아니어도 이거 못지않은 환경에서도 잘 살았다. 당연하지. 조선시대에도 사람은 살았으니까. 근데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굳이 이런 고생을 사서 할 필요가 있어? 적당히 하고 엄마한테 봐달라고 해. 뭐? 내가 왜 니네 엄마한테 아쉬운 소리를 하냐? 그래서 기어이 엄마 이겨먹겠다는 심산으로 버티겠다고? 아빠도 힘들잖아. 그리고 아빠가 1년을 버틴다고 해도 나는 엄마까지 여기서 이러고 사는 거 반대야. 아빠 삼식이라 엄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 늙어서 더 고생하라는 거야? 삼식이라니? 삼시세끼 집에서 다 먹으면 삼식이 최악의 남편이라고. 너 이게 딸이라고 아빠한테 뭐? 아유, 안 되겠다. 얘들아, 할아버지한테 인사드려. 가자. 뱀이라도 나오면 어떡해? 딸이 그렇게 와서 한 소리 하고 갔으니 깨달은 바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닌 모양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딸을 부추겨 한 말은 아닌가 하더라고요. 어떻게든 1년은 버틸 참인 것 같은데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온갖 편의는 다 보면서 1년을 버틴다 한들 이 내기가 제대로 끝날 리가 없죠. 나중에 고집스럽게 1년은 버텼으니 가야 한다고 우기면 어쩌나 했는데 그 걱정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희한하게 남편 얼굴에 살이 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설프게 울타리도 치고 밭작물도 다시 심어놓긴 했지만 그게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기껏 가져다 준 것들이 고기 하나 없는데
쌀만으로는 그렇게 살이 붓기도 어렵고요. 어느 순간부터 얼굴에 화색도 돌고 한 번씩 갈 때마다 알게 모르게 죽상이었던 얼굴도 핀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으면서도 짚히는 구석이 있었지만 아는 체는 안 했습니다. 그저 슬쩍 떠봤을 뿐이죠. 당신 요즘 얼굴에 살이 좀 붙었는데? 살? 이제 몸이 좀 적응을 한 거지. 쌀밥에 약간의 영양소만 섭취해도 되도록. 그러게, 이것 봐, 이 사람아. 다 살게 되어 있다고 했지? 그저 살면 뭐해? 무슨 재미로 살라고? 당신이야 농사 짓는 게 그렇게 좋다지만 난 싫어. 당신은 그저 내가 재배해다 준 걸로 요리만 하면 되지. 참 여전하네. 그렇게 쉬운 일이면 혼자 해먹고 살지 뭐하러 날 불러? 어쨌든 당신이 내기를 하잔 거잖아. 두고 봐. 당신도 꼼짝없이 오게 될걸. 남편이 그렇게 장담하는데도 제가 콧방귀를 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마루 밑에 숨겨놓은 소주병을 발견한 거예요. 영락없이 숨겨놓은 모양새로 구석에 있던 초록빛 병을 발견한 순간 제 의심은 더 커져갔고요. 이 사람이 나 몰래 읍내에 가서 뭘 사다 먹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멀리 갈 필요도 없었습니다. 갈 때마다 배짱 장사하듯 제게 군소리나 하는 것이 못마땅하던 차에 꼬리를 잡게 된 거예요. 제가 1, 2주에 한 번씩 방문하는데 항상 주말에만 갔어요. 특별히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그렇게 가다 보니 고정적으로 주말에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엔 수요일쯤 절대 제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때 방문을 한 겁니다. 그것도 마을 입구에 차를 대놓고 마을에서부터 올라갔어요. 그리고 마을 회관에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거기서 푸짐하게 먹고 즐기고 있는 남편을 발견한 거죠. 마을 할머니가 해주시는 파전에 김치전에 그 옆으로는 막걸리와 맥주병이 여러 병이고요. 이미 마을 어르신들과 하나가 되어 취해 있던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정신이 번쩍 든 듯 일어나더라고요. 그러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미처 밖에 있던 저를 발견하지 못한 마을 사람이 하는 말이 가관이에요. 경씨, 오늘도 자고 올라갈 거야? 오늘도 경기로 내기 한 판에? 남편이 마을에 내려와 밥을 얻어먹고 잠까지 마을에서 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는 소리죠. 어처구니가 없어 말없이 남편을 쳐다보는데 할 말은 없는지 딴청 피우면서 왜 왔냐고 궁시렁대기나 하더군요. 뭐? 몸이 적응을 해? 사람은 다 살게 되어 있어? 뭐? 참나 어이가 없어서 차라리 자존심 버리고 못 해먹겠다고 하지. 이런 거짓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 하도 내려와서 이것 좀 먹어봐라. 위험하니 내려와서 자라 하길래 그냥 그랬다. 뭘 잘했다고? 아이고, 됐어. 내일부터 제대로 하면 될 거 아니야? 됐고 내일부터 다시 1일, 내일 기준으로 1년으로 다시 해. 뭐? 그런 법이 어딨어? 당신이 날 속이고 이 마을에서 지낸 게 얼마나 된 줄 알고? 며칠 안 됐어. 그마저도 손에 꼽는다고. 그거야 나도 모르지. 이미 당신은 여기서 날 만난 순간 신뢰도 잃은 거야. 그런 억지가 어딨어?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버텼는데 그렇게 못해. 안 해. 그럼 하지 마. 나는 당신이 말한 대로 이혼이니까. 뭐? 못 버틴 거잖아. 내가 그리고 한두 번 봐줬어? 아무것도 없이 원시 자연인처럼 지내겠다더니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많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마을회관에서 숙식을 하냐? 이 숙식은 무슨? 됐고 나는 당신 없이 편하게 살아.
당신 돌아올 것도 걱정이야. 날 배려도 안 해주고 그저 고생시켜 먹을 생각으로 날 속인 사람이랑 더 이상 살고 싶지도 않아. 아이, 그게 무슨 억지야? 내가 뭘 고생시켜 먹을 생각으로 그랬다는 거야? 여보, 여보! 그렇게 남편은 딱 3달을 채우기 직전 반칙으로 내기를 급하게 끝낸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로 지금은 냉전 상황이에요. 저는 이혼을 하자고 서류를 떼다 놓은 상황이고 남편은 모른 채 굴면서 한 집에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일로 이혼까지 해야 하나 싶고 아이들도 거기까지는 가지 말고 적당히 타협점을 찾아보라고 해요.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 싶은 건 아니고 그냥 괘씸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냥 넘어가진 않을 겁니다. 지금 남편은 제 눈치를 살살 보면서 그냥 차려진 밥상에 자기 밥 공기 채워서 같이 앉아 먹어요. 제가 다 먹고 들어가면 설거지는 다 해놓고 있고요. 그래도 할 말은 없는지 그렇게 나와서 두고 보는 중입니다. 자연인 귀촌 이야기는 쏙 들어갔지만 꺼내는 순간 끝인 거예요. 못 버티고 언제까지 내 눈치를 봐야 하냐, 이제 좀 알아서 해라 그런 소리 하는 순간 서류 접수해야죠. 그게 아니면 집안일에 대한 타협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삼시세끼를 집에서 해결하려거든 한 끼 정도는 본인이 만들고 설거지도 하라고요. 남편의 자연인 생활 덕에 남편 고집도 꺾어보고 저도 혼자만의 삶이 즐겁다는 걸 알았으니 아쉬운 것도 없네요. 나이 60이면 진짜 시작이에요. 100세 시대에 앞으로 많으면 40년을 더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나도 늙어가는 마당에 언제까지 남편 밥상 차려주고 뒷바라지 해야 하나요? 한평생 밖에서 가족을 위해 헌신한 자기 삶만 보이고 자기를 대신해 혼자 3남매 키워 내보낸 제 삶은 없나 봅니다. 참 모순적이죠. 평생 집에서 애나 보고 살림이나 한다는 식으로 제 삶을 무시했으면서 어딜 가든 나는 꼭 필요한 것처럼 구니까요. 딸이 그러더군요. 삼식이 아빠는 밖에서든 안에서든 살려면 엄마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는데 엄마는 혼자 살면서 아빠 없이도 혼자 잘 먹고 잘 살 사람이라는 걸 알아버린 거지. 그러니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하겠어. 마음 같아선 버럭 화라도 내면서 이혼 소리 못하게 하고 싶을걸? 딸 말이 맞아요. 남편이 내기를 하자고 해서 한 거지 제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는데요. 막상 내기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남편 없이도 너무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돼버렸죠. 남편도 저도 살아보지 못한 삶이었으니 미우나 고우나 남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고요. 어디까지 고집을 부리고 버티나 한번 보려고요. 저도 앞으로는 편히 살아보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